한국의 부동산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젠프 대박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을 끝장낼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처럼 명확하게 부동산 몰빵에 대해 경고하고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긴급 지시에 대한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왜 젠프의 빌드업이 역대급인지 보고 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젠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꾼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신축만 공급이 아니죠. 묶여있는 다주택 소유분을 풀면 그게 공급 아니겠습니까? 관련해 이번 건이 왜 대박인지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의 가장 진앙 원인은 뭐냐면 계속 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표대를 꺾자라는 거예요. 지향점을.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중되면 지향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앙지를 타격하자는 거죠. 그래서 50억만 보유세를 부과하자.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0.9%만 50억 원 이상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유세가 중과된다고 그래서 표가 떨어집니까? 또 하나 원래 안 찍어줘요. 원래 안 찍어주는데 왜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서울시에서 0.9%고 이들은 원래 국민의힘을 대체로 찍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투표율은 7%입니다. 대구보다도 낮아요. 득표율. 그래서 혹시 니들이 다 5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 그런 욕을 먹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막 맞아, 청와대 근데. 비서관들이 다 강남에 50억짜리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자고요. 그렇지. 또 하나 시장의 안정 효과도 굉장히 높다. 거기에 응답하듯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엄청 글을 올려요. 너무 좋은 글들을. 첫 번째, 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가 우리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예를 들어서 불패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들. 그런데 특이하게요. 나쁘다고 말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세금은 깎아줬어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를 해요. 쉽게 말해서 3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 돈을 뭐 10억 원 벌다. 그러면 중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8억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실익이 없잖아. 네. 그럼 자주택자를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집을 한 채 살 필요도 없잖아요. 세금을 그렇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중과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계속 유예해 줬어요.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주택자하고 똑같이 양도세가 내요. 계속 유예해줘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제 그게 왜냐면 유예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5월 9일까지 또 오면은 야 연장해 주겠지. 야 이재명 정부도 어쩔 수 없어. 봐봐 눈치 보잖아. 선거 또 6월에도 지방선거 그러네.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또 개정하겠지 하면 큰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너무 좋다.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자,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많이 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 팔죠. 안 팔지. 안 팔면 또 안 되는데.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는 거야. 과거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X에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이라는 여론이 이르니까 아니요.
버티는 게 세금이 더 많을 것? 이건 보유세를 얘기한 거죠. 같이 달라지잖아요.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도세가 중과되면 어. 안 팔잖아요. 근데 보유세가 중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지. 이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에게 다주택자. 보유세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렇죠.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버틸 수가. 5월 9일 전까지 팔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버틸 생각하지 마라. 근원적으로 또 새로 진입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거 결국은 시장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다시 또 원점 갈 것이다라고 엄청 바람잡던데. 여론의 비난 때문에 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분명히. 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심지어요 한국 거래소도요 상법 개정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5천이 가니까 상법 개정 반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집값이 안정되면 아무도 이 얘기를 비난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책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또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요. 뭐야?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을 유지하면서 계속 세금 혜택하고 투자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줘요. 아니 거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투자로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와.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부동산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실행입니다. 실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론되는 공급 대책 상당수가 이미 추진됐거나 과거에도 반복됐던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거론되는 상당수 유효부지는 서울시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실제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세금을 올리기에는 법을 올려야 할 여당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손사래를 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꺾는 데는 보유세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보유에 대한 과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